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작품은 떨렁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정한 문학사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 두 번째 거, 문학작품은 일정한 언어 문화의 지평 안에서 어떠한 언어 문화의 범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학적 관습을 매개로 해서 소통되는 거니까요. 한 작품은 다른 작품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작품과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대 무슨 주의 이러한 것들은 나올 때마다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 문학사적 맥락에서는 역사적 갈래의 전개 과정, 표현 형식의 측면이고요. 문학사적 영역관계, 몇 년대 무슨주의,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요즘의 교과서에서 제일 강조되는 건 사회문화적, 역사, 시대적 상황, 얘네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요거 8강 말고 9강에 나온 작품은 확실히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작품이 나올 겁니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지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작품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패러디된 작품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어머 얘는 이거에 영향을 받았구나. 이거를 패러디한 거구나. 요거하고 같은 주제에 동일한 시기에 쓰여졌구나를 알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이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춘향전 이야기. 요즘 우리 딸이 춘향전 읽고 있거든. 근데 너무 재밌대. 그래서 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만났어? 그랬더니 만났어. 그래서 만나서 뭐 했어? 밤새도록 놀던데?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용이거든.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밤새도록 놀았어요. 뭐 그 정도로 표현이 되나 봐.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사령과 관노가 뒤섞여서 춘향이 집에 당도하니 왜? 변사또의 명령을 받아서 춘향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왜? 수청 들지 않는다고.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관노가 오르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해서 생각해서 오는데 주변 상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오직 도련님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망측한 황을 당해 놓았으니 망측한 환, 변사또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투옥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요에다가 물음표 그리고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 놓는다면 요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지.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요렇게 확인. 편집자적 논평. 선생님 저는 편집자적 논평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찾기 힘든데요. 알겠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첫 번째 1. 큰 따옴표 없음. 요 부분 중에 2번 어찌 뭐뭇하디요 라는 식으로 해서 서리법 쓰여져 있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편집자적 논평에 쓰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찌 화평할 수 있겠는가? 남편 잃고 독수공방하는 계집이라 여기에서의 남편은 누구예요? 몽룡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진짜 결혼했나? 마음을 줬으니까. 청승이 들어 자연히 슬픈 소리가 들었으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쌍할소냐 역시 편집자적 논평. 님 그리워 서러운 마음 입맛 없어 밥 못 먹고 잠자리가 불안하여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 오래되어 마음이 상했으니 피골이 껍질과 뼈가 붙어버렸다.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족 가장 느린 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얼토당토 없는 말이지만 입맛 없는 건 부럽다. 입맛 없은 적이 없는데 갈까보다 님을 따라 갈까보다 천리라도 갈까보다 말리라도 갈까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싶죠. 반복하고 있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님한테, 몽룡이한테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립고 혼자 지내는 게 괴롭다라는 이야기죠. 갈까보다 님을 따라 갈까보다 봤더니 A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어요. 비바람도 쉬어넘고 날진이 수진이 해동청 포람에도 쉬어넘는 높은 산 꼭대기 동선령 고개라도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 바람도 쉬고 비도 쉬고 구름도 쉬어가고 해동청 포람에라고 이야기하는 새들도 쉬어가는 높은 고개라도 님이 와서 나를 찾으며 여기에 님이 있다면 나는 발 벗어서 신발 벗어서 손에 들고 나는 아니 쉬어가지 유후 한 방에 넘어갈 텐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개가 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해도 나는 아니 쉬어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한양에 계신 우리 난군 나와 같이 나를 그리는가 나를 그리워하는가 오빠도 내 생각하고 있을까? 무정하연 아주 나를 잊고 나에 대한 사랑을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고 계신가? 뭔가 의심도 있고 원망의 정서도 있네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을 때 여기 한둘 세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머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거든. 자 어디 있냐면 지금 당장 보시진 않아도 되지만 여기 있네요. 12페이지 나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페이지 12쪽에 나 작품이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보시고 이렇게 서럽게 우는데 사령등이 춘향이의 슬픈 소리를 듣고 사람 목석이 아닌데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 물음표 역시 요것도 어떻게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편, 논 요렇게만 줄여서 씁시다. 이제 이 중략 부분에는 어떻게 거의 중내산에 하고 있다가 몽룡이가 와가지고 변사또 처리를 하고 춘향이를 앞에다가 꿇어 앉혀놓고 있는 거죠. 느낌은 이런 느낌? 이렇게 높은 데에다가 의자 하나 앉아놓고 몽룡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사또 뭐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춘향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인 거겠지. 옆에 사령들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있는 관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가 말하기를 기생월맹의 딸인데 관청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라면서 춘향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죠. 무슨 죄인고?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었더니 수절이 정절이다 라면서 수청을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입니다. 어사또가 말하기를 네가 추수절한다고 관장에게 관리에게 포악 반항하였으니 살기를 바라겠는가? 죽어 마땅한데 에헴 내 수청도 거역할까? 야 너 지방관리 사또로 안 돼? 나 암행어사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안 되겠니? 이 나쁜 음흉한 자식 춘향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춘향이의 절개를 시험해보고 있는 거죠. 사실 당하는 춘향 입장에선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춘향이가 기가 막히지. 내려오는 관리놈들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야 훌륭한 자식들. 반어. 어떻게 이놈들은 내려오기만 하면은 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다고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지. 청송록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다고 변합니까? 변하지를 않지.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춘향. 혹은 춘향이 자기 자신의 절개. 바람은 시련. 이런 거겠죠. 나의 절개는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부 마시고 밥비 죽여주셔. 요렇게 일단 맞아. 툭 끊어놓고 나면 앞뒤 문장이 대꾸로 연결이 되어 있죠.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봐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서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천만당부 요 내용은 뭐냐면요. 춘향이의 유언이에요. 그 전날 나 죽으면 어떻게 해다고 나 무덤이라도 만들어다오 이거였죠. 어디를 가셨는지 죽은 줄 모르느냐. 어사또가 분부하시기를 어허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정체를 밝히네요.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봤더니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가 되어 있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아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낭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에 가을이 되어 떨어지게 되었는데 객 사이에 봄이 들어서 이화춘풍이 나를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이라면 염려로다. 남원 읍내에 가을이 들었다. 변사또가 왔다. 나에게 시련 고난을 주었다. 봄이 들었다. 나의 불행 끝. 이화춘풍 요거는요. 백꽃 어디야? 이화춘풍의 요 이자 목룡이죠. 그래서 요거는 봄바람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목룡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중의법 쓰여 있어요. 한참일이 즐길 적에 춘향어미가 들어와서 끝없이 즐거워하는 말을 어찌다 서로 설화 말로 풀어서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뭐뭐뭐뭐 하랴.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춘향이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겠는가. 역시 편집자적 논평. 어사또 남원에서 공무 일을 다 본 다음에 춘향이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가는데 위엄이 찬란하여 세상 사람 누가 아니 칭찬하랴. 역시 편집자적 논평. 이때 춘향이가 남원을 하직 떠나게 될 때 영귀하게 되었다.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 아니 되랴. 역시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온통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 서술자가 개입해서 사건에 대해 서술해 줍니다. 춘향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잘 있어라.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 다 잘 있어라. 요 밑줄 그어놓은 부영당,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 전부 다 누구예요? 춘향이하고 목룡이하고 서로 데이트하고 놀던 장소들이죠. 봄풀은 해마다 푸르지만 봄풀은 변함이 없지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떠난 객 누구야? 이거 춘향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오빠 따라서 서울 가면 언제 고향 돌아올지 모르니까 나를 두고 이러는 것이구나. 다 각각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거워서 안녕. 다시 보기 기약이 없네.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국제결혼 해가지고 저기 미국 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코잔녀 안녕. 라이브 미디어리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자주 가던 노래방 안녕.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피고 서울로 올라가 임금에게 절을 했더니 판서참판 참의들이 입시에서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에게 칭찬받고 이조참의 대사성을 보하시고 승진. 춘향이를 정렬부인 봉하신다. 이 부인이 엄청 중요한 거죠. 정렬부인이라는 건 어떻게 기생에서 부인이 되는 거죠. 천민에서 어떻게 양반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다? 신분 상승하는 거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 해방인 거지. 천민에서 벗어난 거니까.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를 뵙고 성은을 못 잊어 하더라. 이조, 호조,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계속 승진.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 누구 춘향이하고 더불어 백년동락. 정렬 부인에게 삼남삼녀 두었고 모두가 총명하여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전하더라. 라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굳이 따지자면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후일담의 성격이 있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 밑에 나와 있는 박재삼 오라버니의 수정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시는 수정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춘향이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할 거예요. 앞에 말이 조금 빠져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빠져 있는 거냐면 이런 거지. 춘향이의 마음을 집을 치자면 집으로 비유하자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이 있는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것이다. 춘향이의 마음을 집으로 따지면 이러한 우물집이었을 것이다. 이 우물집 어때요? 정화수, 아침마다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 춘향이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춘향이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해요를 이런 집입니다. 또한 윤이 나는 마루에 그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가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춘향이의 마음은 이런 집이었을 겁니다. 이 집은 또 어떤 집이에요? 역시 깨끗한 집인 거죠.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서방님은 바람 같아요. 이런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서방님은 너무 자유로워요. 종잡을 수 없지. 어느 때이고 바람은 어려올 따름. 요거 조금 해석이 어려울 거예요. 어느 때고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바람은 어려올 따름. 바람은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어렵게라도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재회, 다시 만날 걸 확신하고 있다. 우리 오빠 오기는 올 거야. 그 옆에 순순한, 여기에 순순한은 고분고분한, 뭐 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온순한, 오빠만 따르고 있는 쓰러지는 물방울이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바람은 어렵고 춘향이는 물방울 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이 부분에서 춘향이는 수동적이에요. 이런 것들. 뭐 소극적이다 라고 해도 되고 순종적이에요. 우리 딸내미 춘향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진짜 춘향이는 정말 인생 한방 크게 베팅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난 그랬었는데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 춘향이는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서 먼 아래를 내려다봤대요. 왜? 오빠 있는 쪽을 내려다봤겠죠. 오라버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랬겠지.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서 그리움은 추상적 개념이죠. 푸르는 시각적인 거네. 그럼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혹은 추상적 개념의 감각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줬습니다.
그때마다 불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장면을 표현해 준 걸까? 춘향이의, 왜 자꾸 위에다 쓰게 되지? 슬픔을 역시 구체화했습니다. 얼마쯤 했을까? 아, 얼마나 슬펐을까? 오라버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마는 내 소원을 들어다 줄 절대자. 초월적 존재. 절대자, 초월적 존재. 그가 어디에 있겠냐만 산과 언덕에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겠죠? 춘향이는 바람에 어울리는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집으로 비유하자면은 이런 건데 여기도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쓱 그어놓고 춘향이를 비유한 표현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춘향이는 물방울이 신선한 우물집, 물냄새가 창창한 그런 집, 그리고 마지막 수정빛 임자. 요 정도면 춘향이를 비유한 표현일 거예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왜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거 하나 빼놓은 것 같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요거 1번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형리는 어사또에게 춘향이의 무고함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하고 있고요. 춘향이의 어미는 어사또에 눈치채지 못하고 사건 다 수습된 다음에 나타났고요. 춘향이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고향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안녕 부용당 이야기를 했고, 정답 3번. 임금은 어사또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핀 후 칭찬하고 승진시켜줬고, 어사또는 형리가 언급한 죄목을 인정하지 않는 춘향이에 대해 안타까움이 아니라 매우 만족했겠지. 역시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 밑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확인할게요. 나시는 각 연마다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뭐뭐 했을래. 오, 평소에 이런 말 쓰면 너무 뭐야. 고조선이야? 이러겠지. 예스러운 표현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일 것입니다. 뭐뭐 였을 것이다. 요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다음, 어떤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뭐뭐 했을까나, 요게 A에 들어갈 말. 다음, 무엇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 자신의 감정을 직접 노출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 무엇에 대해서 추측했을까? 춘향이의 마음을. 독자가 적극적으로 춘향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슬쩍 넘어와서 어디 있을까? 여기 본문 보시면서 다른 색깔 형광펜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 정도 우물집 이었을래 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 추측 그 다음에 뭐뭐였을래 어디가 있을까 또 여기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색깔로 보았을까나 아니었을까나 해놓고 밑에다가 얘네들도 역시 추측 이렇게 해놓으면 2번 문제가 싹 다 정리가 되겠지. 다음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해 감상한 후 학생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소설 가는 오늘날까지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를 차용하여 변형했습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작품 두 개를 비교합니다.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살펴볼게요. 가에서의 주요 사건. 춘향이가 도련님과 이별 후 그리움 때문에 우는데 그렇죠. 초반에. 나도 춘향이도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흐느낍니다. 괜찮죠. 주요 사건 그리움 때문에 운다.
가에서의 갈등 양상, 춘향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낭군의 변절을 의심하고 있는데 반해 시에서의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죠. 내 사랑 옮겨다가 남한테 주나? 내 사랑 옮겨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다. 다른 사람한테 주나? 의심했고 여기까진 괜찮아. 나에서는 춘향이는 산신령의 초월적인 힘에 기대어 낭군의 절개를 확신한다. 우리 낭군은 절개를 지킬 것이다. 산신령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진실로 기도해야 할 산신령은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는 거지. 답은 2번. 공간의 특성, 가에서의 집은 춘향이가 실제 사는 집, 나에 나타난 집은 춘향이의 마음을 표상하는 상징적인 공간. 괜찮죠? 4번. 인물의 특성, 가에서 춘향이는 어사또에게 하는 말을 통해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그렇죠. 나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춘향이 순결합니다. 순수해요. 깨끗해요. 오케이. 가에서는 서술자가, 나에서는 화자가 낭군을 향한 춘향이의 사랑을 빛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잠시만요.